네, 세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요즘 정말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극우 댓글 부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선거 막판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극우 단체들이 그동안 몰래 댓글 부대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겁니다. 댓글 부대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불법입니다. 댓글 부대가 글쎄 합법인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우리 많이 올립시다 라고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권유하는 건 가능한데 조직체를 가지고 일정한 지휘 통솔 체계를 가진 상태에서 댓글을 단다. 요거는 불법입니다. 근데 이 불법적인 행위가 극우 단체를 중심으로 매우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댓글 부대가 소위 말하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포상도 이루어지고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우 댓글 부대에서 활동을 하면은 그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방과 후 학교 이 교사 자격증을 준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글쎄 직업가에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용돈벌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금 당장 딱히 뾰족한 뭐 이런 직업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괜찮은 그런 일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극우 댓글 부대 활동을 하라 이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포상과 확대 재생산을 진행하고 있더라 이거요. 이거는 정권 차원의 비호나 정권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나 다를까 국힘당 국회의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김문수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와, 진짜. 자, 뉴스타파에서 어제, 그제 연이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극우 댓글 알바단에 잠입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댓글 보도를 보면은요, 총 5가지 형태의 보도가 나왔는데,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른바 자손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유수호를 위한 손가락 군대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댓글 공작을 한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그런 된 거죠. 얘네들이 이승만, 박정희 우상화를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리박스쿨이라는 곳에서 이 자유의 손가락 군대 요거를 모집을 해서 댓글 감시를 한다면서 실제로는 불법 댓글 공작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모집을 했으며 모집한다고 다 모여드나? 보상이 있어야겠죠. 그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초등학교를 비롯한 이 현재 우리나라 학교들, 각급 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채용을 해준다거나 거기 자격증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끌어모은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런 일들을 한다고 이런 홍보물까지 막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한데 3주 동안 하루 2시간씩 자원봉사의 기적을 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손군 활동 요령 네이버 아이디를 만든다. 최대 팀 리더가 선정한 기사에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댓글 3개를 쓰고 기사를 공유하거나 추천한다 이거야.
7시, 11시, 4시, 10시 하루 4번 활동을 한대. 리더가 정한 시간에 댓글 3개, 좋아요, 화나요, 신속히 클릭하고 그 다음에 기사 추천합니다 클릭하고 단톡방이나 지인한테 공유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거 막 공유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고 요렇게 활동하라고 이렇게 예. 홍보물까지 제작해서 배포를 합니다. 와, 씨.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맞죠. 우리가 늘 의심해왔던 그 형태 그대로입니다. 보면 댓글이 보면은 일정한 시기에 갑자기 확 들어. 악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확 늘어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 여기 있었던 거죠. 놀랍게도요. 뉴스타파에서 이런 보도를 하고 난 직후에 지금 네이버에 댓글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악플이 확 줄었대요. 특히 김문수와 관련된 그런 댓글이 많이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얼마나 했던 거야. 이런 거 요새 뭐 누가 뭐 하라고 그런다고 하나요? 잘 안 하지. 그러니까 뭘로 한다? 보상을 주겠다. 니들이 댓글 열심히 달고 활동 끝내면 보상을 준다. 어떻게? 방과후 학교 자격증 줄게.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이 가르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직업을 갖게 해주겠다는 거를 이게 보상으로 내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들은 댓글 부대를 운영해 왔던 겁니다. 정말 내용 보니까 참 참담하네. 아침 7시, 11시, 오후 4시, 밤 10시 4번의 활동, 4번 그 시간대별로 활동을 하는데 팀 리더가 지정한 기사에 가가지고 좋아요나 싫어요나 혹은 화나요나 이런 걸 누르고 기사 추천도 누르고 공유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어쩐지 택도 아닌 기사가 막 번진다 했더니 그랬던 거네요. 이게 뭐 기사만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왜 우리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아주 추악한 그 비방글, 모함하는 거, 험담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막 그 홍보물이 막 번지잖아요. 왜 번지나 했더니 이런 것 때문에 번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인들과 함께하는 단톡방에서 이런 짓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신고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댓글 알바하는 사람이야.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적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너 이거냐고. 댓글 알바하느냐고. 당장 그만두지 않는다면 신고하겠다. 라고 이제는 분명하게 말씀해야 됩니다. 이들은요. 우리의 호의와 우리의 양보를 먹고 암약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기분 나쁜데 우리가 기분 나쁜 티 하나 꾹 참고 넘어가죠. 걔네들은 그 틈을 노려서 암약을 하는 거고요. 얘들은 그런 걸 통해서 돈까지 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단톡방에 들어가가지고 물 흐리는 놈이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반드시 경고하세요. 너 댓글 알바지? 너 그 불법이다. 감옥 간다. 라고 말이죠. 너 계속 이런 짓 하면 너 신고한다. 라고 말이죠. 그 신고 당해도 싸요. 나 솔직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드리고 싶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어. 우리 어머니 이제 그 동년배 이렇게 그 연세 많으신 그 어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단톡방 같은 거 몇 개 있으신가 봐요. 근데 그 단톡방에 있는 할머니들이 그렇게 이상한 걸 이렇게 퍼뜨리고 다닌대. 어떨 때는요, 저와 관련된 그 뭐 험담 기사나 뭐 이런 이상한 거 있죠. 이런 거 그런 것도 막 퍼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예. 얼마나 황당했겠어. 내 자식이 장용진인데 말이야. 장용진 욕하는 기사를 떡하니 공유하면 진짜 아유 씨.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새 같아서는 엄마 이거 불법이란다. 이거 신고한다 캐라. 그 할매 신고한다 캐라.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신고해야 돼. 참으면은 우리가 참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번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주변에 이런 거 보시고 참고 열 받는데도 어우씨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내가 참 저 사람하고 싸우기 싫어서, 저 사람하고 내가 지금 좀 몇 년째 또는 몇십 년째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걸로 싸우기 싫어서 참는다. 기분 나빠도 참는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소중한 인내를 먹고 압력하는 거예요. 독버섯이에요. 마치 몸이 엄청 아파. 암에 걸린 몸이 아프죠. 그런데 치료를 안 하고 진통제만 드셔봐. 그럼 암이 낫습니까? 암은 계속 번져요. 나만 죽어. 진통제는 절대 치료제가 안 됩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닌 거죠. 때로는 싸울 땐 싸워야 합니다. 신고할 거 있어 진짜. 아우씨 진짜. 어우.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은 바로 방과 후 학교 교사 자격증 이런 것들을 미끼로 내걸면서 이런 짓을 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그러니까 니들 우리 와가지고 댓글 활동을 해주면 혹은 우리 이 단체에 와가지고 교육 좀 받으면 이거 니들 방과 후 학교 선생할 수 있어. 이거 만만치 않은 수입 된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래서 극우 사상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배출을 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과 후 학교에 채용되기도 한대요. 근데 이 과정이 국힘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정훈인가 하는 그 배신자 새끼 있죠. 이 새끼가 거기 관련돼 있대요. 김문수하고도 매우 가깝다고 합니다. 리박스쿨? 뭐 여기가 이 댓글 부대를 만들고 있는 핵심적인 곳인데 이 2018년부터 이 김문수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들이 늘봄학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늘봄학교가 이게 일종의 돌봄학교죠. 그 부모님들이 그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초등학생들이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어서 학원 투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학교에서 돌봐주겠다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늘봄학교인데 이 늘봄학교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 이상했어 그동안 있지. 애들이 정말 순수한 애들이 초등학생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늘봄학교 이런 거 여기에 교사로 채용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단체에 와서 극우 사상 교육을 받아라. 그 수료하면은 자격증 준다. 또는 우리 댓글 부대에서 활동해라. 일정 정도 활동을 하면은 여기 채용해 줄게. 요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오염이 됐겠냐고. 참 충격 아닐 수가 없어요. 보면은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이상해졌어.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죠? 그 아이들한테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죠. 온 인류가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되고요. 남북한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통일된 미래를 꿈꾸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야 북한 애들 저거 때려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되겠어요? 중국은 우리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진짜 5,000년 역사 동안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죠. 고조선부터. 하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척지고는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중국 사람들 엄청 혐오하죠. 혐오해가지고 뭐 아주 이상하게 몰고 가지 않습니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러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부처님도 나한테 악행을 베푸는 자한테
나를 괴롭히는 자한테 먼저 선행을 베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은 악대로 가지만 선은 선대로 가서 결국에는 나는 선업을 쌓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초등학생들한테 중국 놈들 때려잡아라, 중국 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그런 혐오와 증오의 감정을 심어줍니까? 같은 민족인 북한을 증오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국민들을 짓밟은 전두환 같은 놈을 추앙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18년 독재를 한 박정희를 영웅으로 만듭니까? 지 한 몸 살자고 온 국민을 내버려 띄고 부산으로 먼저 도망간 이승만 같은 놈을 국부로 추앙합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면요, 우리 아이도 똑같은 애들이 되는 겁니다. 독재를 찬양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는 것을 영웅시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거 그냥 생길 일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윤석열 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 얘도 뭔가 좀 관련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죠. 아까 그 댓글 리박스쿨인가 하는 거, 얘들은 현재 지금 문 닫고 튀었어. 활동이 지금 딱 스톱이 됐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지금 이미 만들어 두었던 이 초등학교, 돌봄학교 이런 거는요, 이미 아직도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 제3의 내란이라고 생각 들어요. 첫 번째 내란은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이고, 두 번째 내란은 조이대가 일으킨 내란이고, 그리고 세 번째 내란은 이게 댓글 내란인 겁니다.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발본색원해야 되고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돌봄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선생들이 들어와 있는지 진짜 우리 살펴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 저는 한번 드는 생각도 있습니다. 댓글 부대하면 우리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죠. 그렇다면 이 리박스 쿠린이 하는 얘네들, 자손단인지 뭔지 하는 얘들이 김건희와 관련이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건희하고 한동훈하고 싸울 때 뭘로 싸웠습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댓글 단다고 싸웠죠. 그럼 한동훈도 댓글팀이 있다는 얘기잖아.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기존의 경찰 조직이나 검찰은 믿을 수가 없죠. 이것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글쎄 몰라. 혹시 나중에 이거 뒤지다가 보면은 소위 말하는 검찰, 옛날에 검찰을 검사했던 사람, 고위 검사,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 떡하니 나올지도 몰라요. 저 솔직히 몇 사람이 지금 머리에 떠올라. 그러면 검사들이 이거 수사하겠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죠. 경찰 중에서, 그러니까 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중에서 이런 짓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의심스러운 사람 몇 사람이 저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검찰한테 못 맡긴다는 거야. 그죠? 반드시 이번에 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 역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자, 오늘 평택에서 유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댓글 조작은 새로운 반란 행위다 라고 이렇게 말이죠. 자,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선도 대선이고 김문수 후보의 이해 못할 태도도 문제지만 갑자기 물을 리박스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리박이 뭘까? 그 댓글 불법으로 달아가지고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고 하는 그 중대 범죄 집단의 명칭 리박스쿨. 리는 리승만 첫 글자 아닐까요? 박정희의 첫 글자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댓글 조작, 국민 여론 조작, 이거 국정원이 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늘봄학교 교사 양성을 했다는데 교사 양성을 기본 교육도 안 받고 자격증을 받았다는데 그거 그 사람들 혼자 한 일입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 교육시켜가지고 늘봄학교 어린이들 교육, 보육 책임을 지면 좋은 거 가르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게 국민의힘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들락날락 했다는 얘기도 있고 무슨 가짜 기자회견 할 때 같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거기를 조금씩 파보면 나라가 뒤집어질 그런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댓글 조작하고 가짜 뉴스 쓰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 선거 결과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행위, 이거 반란 행위 아닙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차단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거 제보하면 막 한 5억씩 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범죄 행위로 나라가 입는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거 제보 받아가지고 막을 수 있다면 사실은 비싼 거 아니죠? 제가 이 범죄 행위 제보 또는 부정 부패 행위 제보를 하면 그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자, 또 마이크를 안 켰네요. 아유, 또 큰일 날 뻔했네. 예, 갑자기 이상한 화면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마이크 키는 걸 깜빡해 버렸습니다. 예, 네. 저보고 술 먹었다고 얘기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정신이 좀 흐트러졌어요. 예. 제가요 얼굴이 까만 거는 제가 잠을 못 자서 생기는 현상이지 저 술 먹어서 나는 현상 아닙니다. 저 술 잘 못 마셔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 이렇게 주량이 적지는 않는데 술을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술 먹고 나면은 숙취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제가 다음날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 때문에 얼굴이 까맣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 착각이십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의 연설 들으셨습니다. 이번 일은요, 단순히 댓글 부대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극우 단체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고 저도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철저하게 발본색원에서 분명히 이들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심해 왔던 것들이 거의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정말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아이들이 오염됩니다. 일베 펨코 왜 생겼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요놈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우리 힘을 모아서 꼭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정각입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BK의